내가 부모님의 은행 통장을 해킹해서 모든 돈을 빼돌린 그날, 그들은 나를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돈은 원래 내 것이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숨겨둔, 나를 속여 빼앗은 유산. 나는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서울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야망 덩어리였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 어머니는 전업주부. 나, 김지은은 그들의 첫째 딸로 늘 완벽해야 했다. 학교 성적, 집안일, 심지어 동생 돌보기까지. 동생 준호는 5살 아래 부모님의 황금 아이였다. 지은아, 내가 잘해야 준호가 빛난다는 말이 내 인생의 주문이었다. 20살이 되던 해,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일부러 서류를 조작했다. 집에서 도와라. 대학은 준호가 갈 거야. 그 말에 나는 반항했다. 왜요? 나도 꿈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꿈. 내 꿈은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날부터 내 삶은 감옥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 준호를 깨우고 밥 차리고 학교 보내고 오후엔 집안 청소, 저녁엔 아버지 회사 서류 정리. 공짜 보모, 공짜 가정부, 공짜 비서. 월급. 없었지. 가족이잖아 라는 말로 모든 게 끝났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친구들은 대학 가서 자유를 만끽하는데 나는 집안에 갇혀 있었다. 부모님은 나를 외출 금지시켰다. 준호가 내 도움 필요해. 준호는 이제 중학생. 똑똑하고 야심차지만 나만큼 고통받진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내가 그 사랑을 빼앗겼다는 걸 깨달은 건 우연히 발견한 서랍 속 편지였다. 그 편지는 할머니가 쓴 거였다. 지은아, 이 돈은 내 거야. 내 부모가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다. 내 이름으로 된 5억 원의 유산.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숨겼다. 지은이는 아직 어리다 우는 핑계로. 그 돈으로 아버지 회사를 키웠고 준호의 미래를 준비했다. 나. 그냥 도구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제 끝내야 해. 나는 몰래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 밤늦게까지. 해킹.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복수심이 나를 이끌었다. 부모님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1달 걸렸다. 그날 밤 나는 모든 돈을 내 은밀한 계좌로 옮겼다. 5억 원, 정확히 할머니의 유산만큼.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다. 돈이 어디 갔어? 아버지가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해킹당한 거 아닐까요? 그들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짓 할 줄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집을 나섰다. 짐 가방 하나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지은아. 어디가? 어머니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왜 부산? 할머니의 고향이었으니까.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나는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 익명 게시판에 부모님의 비밀을 폭로했다. 부모가 딸의 유산을 빼앗고 그녀를 공짜 보모로 가뒀다. 증거? 할머니의 편지 스캔본, 통장 내역.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인간 쓰레기. 법적으로 고소해라. 부모님의 실명까지 공개됐다. 집으로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이 미친년아.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제가 했어요. 이제 제 인생 돌려주세요. 그는 협박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됐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유산 소송을 제기할 거였다. 그 소문은 회사까지 퍼졌다. 아버지의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거래해? 어머니는 이웃들 시선에 시달렸다. 준호는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 내 누나가 내 부모 폭로했대. 가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일했다.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정말 이게 옳았을까? 복수란 게 이렇게 쓰라린가? 밤마다 꿈에서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절망, 나의 분노.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건 내 생존이었다. 한 달 후,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부모님을 마주쳤다. 아버지는 야위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너무 늦었다. 판사는 내 편이었다. 유산은 원고의 소유. 나는 5억 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진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송 중 부모님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아버지는 불륜으로 준호를 낳았고 어머니는 그걸 숨기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 준호가 내 동생이 아니야. 변호사가 말했다. 충격이었다. 준호는 이복 동생. 아니, 아버지의 사생아. 그 사실이 언론에 나왔다. 가족 비밀 폭로, 딸의 복수, 서울은 발칵 뒤집혔다.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상처가 깊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부산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다. 민준이라는 남자, 카페 단골.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강해 보이네. 하지만 혼자 짊어지지 마.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이해했다.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준호가 부산으로 왔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그는 울었다. 나는 안아줬다. 내 탓 아니야. 우리는 화해했다.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다. 준호와의 만남 후 나는 서울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부산은 피난처였지만 진짜 해결은 그곳에 없었다. 누나, 같이 가자.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봐야 해.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뭐부터 할까?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시작이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니 어머니가 나왔다. 지은아, 그녀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그렇게 이용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 할머니 돈으로 회사 키우려다. 욕심이었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준호를 지키려 했어? 내가 희생되면 안 됐는데 그들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의 불륜, 준호의 출생 비밀. 준호 엄마는 회사 직원이었어. 사고로 죽었고 우리가 데려왔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인생이 이 때문에 망가졌어? 분노가 다시 솟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그들도 피해자인가? 아니, 그들은 선택했다. 나를 희생시킨 선택. 나는 말했다. 미안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사과하려면 변하세요. 그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눈물과 후회, 그리고 약간의 이해. 다음 날
나는 새 아파트를 구했다. 강남의 작은 원룸. 유산 돈으로 산 거였다. 자유의 맛, 달콤했다. 하지만 외로웠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은 무너졌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서울 왔어. 만나자. 그는 부산에서 올라왔다. 잘했어. 이제 내 삶 살아. 민준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 따뜻한 사람. 내 과거가 내 미래를 망치지 마.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소문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사람들 수군거림. 저 여자, 부모 폭로한 애잖아. 나는 무시했다. 내 선택이야. 회사에 취직했다. 마케팅 회사, 내 꿈이었다.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그 소문 때문에. 하지만 상사는 달랐다. 내 용기가 좋아? 일 열심히 해. 나는 증명했다. 프로젝트 성공, 승진.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상황은 나빴다. 아버지 회사는 파산 직전. 어머니는 우울증. 준호가 전화 왔다. 누나, 도와줘. 나는 망설였다. 왜 내가? 하지만 혈육이었다. 집에 가보니 처참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아버지가 애원했다. 나는 거절했다. 돈이 아니라 반성하세요. 대신 준호를 데려왔다. 나랑 살아. 공부 열심히 해. 그는 고마워했다.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다. 밤마다 이야기. 누나, 부모님 미워. 미워했지만 이제 PT해. PT, 동정. 그 감정이 복잡했다. 어느 날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당신 이야기 들려주세요. 나는 수락했다. TV에 나와 말했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착취는 안 돼요. 제 이야기로 누군가 깨달았으면. 방송 후 반응 폭발. 지지 댓글, 비슷한 피해자들. 나는 상징이 됐다. 하지만 그건 부담이었다. 민준이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의 품에서 울었다. 이게 행복인가? 복수는 자유를 줬지만 상처를 남겼다. 부모님과 재회했다. 카페에서. 용서할게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볼게. 어머니가 안아줬다. 고마워. 지은아. 아버지는 고개 숙였다. 화해. 아니, 휴전이었다. 새 삶을 꾸렸다. 민준과 결혼 약속. 준호 대학 합격. 하지만 가슴에 구멍이 있었다. 할머니, 잘했어요. 밤하늘 보며 물었다. 결혼 준비 중 과거가 다시 덮쳤다. 아버지의 옛 불륜 상대 가족이 나타났다. 준호는 우리 핏줄이야. 그들은 소송을 걸었다. 양육권 주장. 충격이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누나, 나 어떻게 해? 법정 싸움 다시 시작. 이번엔 내가 증인. 준호는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그들 편. DNA 검사. 결과, 준호는 그들의 손자. 아버지의 불륜 아이. 세상이 다시 뒤집혔다. 언론, 가족 비밀 쏙쏙 드러나. 준호는 울었다. 난 누구야? 나는 안아줬다. 넌 내 동생이야. 영원히. 하지만 그는 떠났다. 그들 집으로. 미안, 누나. 알아봐야 해. 외로움 극에 달했다. 민준이 위로했지만 부족했다. 모든 게 내 탓인가? 복수로 시작된 연쇄. 밤마다 불면. 회사에서 문제 생겼다. 이미지 때문에 클라이언트 불만. 상사가 말했다. 휴가가. 나는 항의했다. 왜요? 내 과거 때문. 하지만 현실이었다. 사회의 시선, 가차 없었다.
부모님 집에 갔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소리쳤다. 어머니는 쓰러졌다. 병원. 우울증 악화. 아버지는 미안하다 반복. 나는 후회했다. 너무 세게 나갔어. 준호가 연락 왔다. 누나, 그 집 싫어. 돌아갈게. 그는 도망쳤다. 우리는 함께 숨었다. 이제 어떻게? 민준이 도왔다. 법적으로 싸워. 소송에서 이겼다. 준호 선택권. 그는 우리를 택했다. 누나가 가족이야. 눈물의 승리. 삶이 안정됐다. 결혼식. 소박하지만 행복. 민준의 맹세, 영원히 지킬게.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아버지가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말했다. 살아요. 반성하며 그는 회복했다. 가족 재결합. 천천히. 저녁 식사, 대화. 상처 치유. 나는 책을 썼다. 가둬진 딸의 복수 베스트셀러. 피해자들 도움. 내 삶의 의미. 책 출간 후 삶이 바뀌었다. 강연 요청 쇄도. 당신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여성들 이야기. 가정폭력, 착취. 나는 상담소 열었다. 희망의 집, 서울 중심에. 민준과 신혼생활. 아이 가질까? 그는 웃었다.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내처럼 고통 주지 않을까? 부모님과 관계 개선. 주말 방문. 어머니 요리, 아버지 조언. 회사 다시 세워나는 도왔다. 돈 빌려줌. 이번엔 제대로 해요. 준호 대학 생활. 누나 덕분이야. 그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림자. 옛불륜 가족 위협. 돈 내놔 협박. 민준이 경찰 신고. 잡혔다. 안도. 강연 중 한 여자가 다가왔다. 나도 비슷해. 도와줘. 그녀 이야기 듣고 도왔다. 소송 지원. 승리. 보람 느꼈다. 밤에 민준과 산책. 내가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행복. 하지만 피로 쌓였다. 상담소 운영, 책 투어. 쓰러졌다. 병원. 스트레스성 피로, 휴식 필요. 부산 여행. 옛 카페. 추억. 여기서 시작됐어. 돌아와. 가족 모임. 이제 행복하자. 모두 미소. 상담소가 커졌다. 직원 고용. 피해자 수십 명. 당신 덕에 새 삶. 눈물의 감사. 민준과 아이 계획. 딸 낳자. 임신. 기쁨. 부모님 건강 회복. 손주 기대돼. 화목. 준호 졸업. 누나, 고마워. 하지만 위기. 상담소 클라이언트 소송. 잘못 조언, 스트레스. 민준 도움. 함께 이겨, 승소. 아기 출산. 딸, 하은. 내처럼 강하게 키울게. 가족 모두 모여. 행복의 순간. 책 속편. 치유의 여정, 또 베스트. 사회활동. 여성권익 단체. 영향력. 하은이 잘하는 걸 보며 내 과거를 돌아봤다. 그 복수가 이 행복을 가져왔어. 부모님은 이제 진짜 가족. 지은아, 내가 우리 구원자야. 상담소 확장. 전국 지부. 수백 명 도움. 민준과 여행. 영원히 함께 사랑 확인. 준호 결혼. 누나 덕에 행복해.
마지막 강연.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 용서와 치유로 나아가세요. 집으로 돌아와 하은 안고. 이게 의미야. 자유와 사랑. 가족 사진. 미소. 끝없는 여정.